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지난번 두 개의 영상인 카디즈 이야기와 SCO 이야기가 평소에 꽃기호가 들려드리던 6.25 전쟁 이야기와는 다른 느낌의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6.25 전쟁으로 돌아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야, 너 혹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 들어봤어? 당연하지. 오빠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자부심이 엄청나셔서 해병대 이야기를 엄청 해주셨거든. 그래서 자주 들어봤어. 1137기라고 하셨었나? 필승. 그럼 그 말의 유래는 알고 있니? 잘 모르겠어. 다른 해병대 이야기와 함께 선배가 좀 설명해주라. 그래. 이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은 6.25 전쟁 당시 마가렛 히긴스라는 종군 기자셔. 이분은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분이시기도 해. 마가렛 히긴스라는 이름이 생소하다면 메간 폭스는 알고 있지? 메간 폭스는 워낙 유명하잖아. 근데 그분은 영화 배우신데 갑자기 왜? 메간 폭스가 장살이라는 영화에 맥이라는 미국인 종군 기자 역으로 출연했었는데, 이 맥이라는 캐릭터가 마가렛 히긴스나 다른 종군 기자분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거든. 이 마가렛 히긴스는 1951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셨는데, 같은 해에 퓰리처상을 받은 분 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분이 계시잖아. 꽃기호에서 함께 공부해본 사람이면 맥스 데스포구나. 맥스 데스포가 담아낸 6.25 전쟁의 여러 모습들을 확인해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정답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해병대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뒤에서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붙은 통영상륙 작전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신잡는 해병대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야겠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 일단 구독을 누르시고 재미가 없으면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1948년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 이후 상륙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됐어. 여순 반란 당시 해군에서 장교로 복무 중이었던 신현준 중령은 해군 본부에게 해군에게 바다에서 육지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미 해병대나 일본 해군 육전대 같은 부대가 있었다면 육군의 반란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 보고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 이를 승낙하면서 1949년 4월 15일에 해군의 창원군 진해읍에 위치한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되었어. 손원일 제독은 인천 상륙 작전 당시에 소총을 들고 직접 돌격을 하셨던 분이시잖아.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해병대는 앞서 언급했던 신현준 대령을 사령관으로 하고 김성은 중령을 참모장으로 간부진을 구성하여 시작되었어. 창설 직후에 해병대는 공비 토벌 작전에 투입이 되고, 김성은 중령은 토벌 지휘관으로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진주 일대에서 출몰하는 공비들을 소탕하면서 활동을 이어갔어. 그리고 1949년 12월에는 진주에서 제주도로 이동해서 한라산 일대의 공비들을 토벌하기 시작해. 이것이 6.25 전쟁이 발발할 때 해병대가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유야. 당시에 해병대는 2개 부대 1166명으로 편성된 연대 정도의 규모였어. 이제 6.25 전쟁 당시 해병대의 활약상도 설명해줘. 해병대는 6.25 전쟁을 거치며 장족의 발전을 했어. 신현준 제독이 해병대에 초석을 놓았다면 김성은 제독은 여러 전투를 거치며 해병원을 불어넣은 거지. 김성은 제독이 29세의 나이에 장군으로 진급하고 39세로 최연소 국방장관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지. 해병대는 개전 초기에는 육군에 배속돼서 지연작전을 수행했어. 처음에는 고길훈 해병소장 부대가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김성은 부대가 고길훈 부대를 통합했어. 고길훈 부대는 7월 22일 여수에 상륙한 김성은 중령 부대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고 부대 이름도 김성은 부대로 개칭했지. 김성은 부대는 처음에 지연작전을 할 때는 후에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민기식 대령이 지휘하는 민부대에 배속돼서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에서 싸웠고, 이후에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마이켈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미 27연대에 배속돼 진주방어에 가담하게 돼. 꽃기호 히스토리에서 많은 공부를 했더니 점점 아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 기분 좋다.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라고 소개해준 통영상륙 작전에 대해 들려주라. 그래. 집중해서 잘 들어봐. 1950년 8월에 접어들자 전선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돼. 동부 전선에서는 포항 외곽에서, 중부 전선에서는 외관 등지에서 혈전이 이어졌고, 서부 전선에서는 진동리로 침입한 적이 마산, 진해, 부산 등지를 위협하고 있었어. 그러나 우리 군의 격렬한 방어로 인해 마산, 진해, 부산 등지로 직접 침입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던 통영반도를 먼저 점령한 뒤 거제도를 점령하여 마산항과 진해만을 봉쇄하려고 시도해. 이에 따라 북한군 제7사단 제51연대와 제104치안연대의 650명이 16일
경남 고성을 점령했고 당일 저녁에는 통영 입구인 원문고개로 진출, 17일 새벽 1시경에 통영 시내로 침입해 들어가 이에 손원일 제독은 급히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거제도에 상륙하여 통영으로부터 거제도에 침입하려는 적을 경멸하라는 명령을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해병 일대대에게 내리지. 1950년 8월 17일 새벽 3시경 김성은 부대는 해군함정 512호정과 평택호에 나누어 타고 통영반도 동북방 1km 지점에 있는 지도에 도착해. 그리고 거제도 서해안을 방어하는 것보다 통영반도에 상륙하여 적을 섬멸하는 것이 작전상 유리하다고 빠르게 판단하고 통영 근해를 경비하던 해군함정 703, 901, 504, 512, 302, 307호정 및 평택호 등의 지원 업무하에 8월 17일 18시에 통영반도 동북방에 있는 장평리에 상륙을 개시하게 돼.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거구나. 한편의 영화 같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그리고는 전략을 세워서 북한군을 속이기 시작해. 해군 함정들은 통영항 내로 접근해서 매일봉과 남항산 밑부두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해병대를 상륙시킨 512호정과 평택호도 남하하여 한포 사격에 가담했어. 이렇게 하니까 북한군은 해병대가 통영항구 정면으로 상륙할 것으로 판단해서 고지에 배치했던 병력을 통영 남해안 일대에 집결시켜서 해안선에 배치시켜. 덕분에 해병대는 접전 없이 장평리에 상륙할 수 있었지. 해병대의 전략이 북한군을 압도한 거지. 이런 걸 성동격서라고도 부르나. 이렇게 상륙을 완료한 해병대는 밤을 새워 가며 맹렬한 공격작전을 감행해서 8월 18일 새벽에 제2중대가 원문고개로 진격하여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었고, 제7중대는 통영 전투에서 승패의 관건이 되는 망일봉을 점령하는 데 성공해. 이런 해병대의 맹렬한 진격에 당황한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8월 18일 12시부터 해군 함정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소탕을 지속했고 8월 19일 10시까지 통영 시내 소탕 작전을 벌이며 잔적을 완전히 소탕하는 성과를 세우게 돼. 이런 해병대의 적극적인 소탕 작전에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은 퇴로를 차단당하자 목선 세척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도주하다가 해상을 경비하던 504, 512호정에 의해 격침되었어. 이렇게 완벽하게 통영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해병대는 적의 유일한 공격로이자 통영 공격의 전술상 요지인 원문고개에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빈번히 습격해 오는 적의 대부대를 치열한 육박전을 감행하며 격퇴시키면서 끝까지 작전을 완수해내. 진짜 해병대분들 너무 멋있다. 우리 오빠는 이렇게 멋있지 않던데. 미군이나 유엔군의 도움 없이 우리 해군과 해병대분들이 단독으로 성공시킨 상륙작전이라는 점도 멋있고, 방어와 철수에 작전이 집중되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유일한 공격작전을 잘 성공시켰다는 점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전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라.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통영을 지나 거제를 거쳐 부산으로 진격하며 낙동강 방어선의 후방을 노리려고 한 북한군의 시도를 전면 차단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의 보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었다는 점이야. 그리고 북한군 469명을 사살하고 83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타발총 128정, 아식소총 107정, 권총 13정, M1소총 3정, 기관단총 14정, 박격포 2문, 지프차 2대, 트럭 10대, 전화기 5대 등과 많은 포탄, 수류탄 등을 빼앗는 대전과를 올렸어. 완전히 적을 압도한 거지. 이런 과정 속에서 아군은 15분이 전사하고 47분이 부상을 당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숭고한 노력과 희생도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엄청난 활약상을 보여주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구나. 맞지? 그렇지. 이런 통영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은 국내외 언론사에 소개되는데,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마거릿 히긴스 기자는 1950년 8월 23일에 취재차 원문고개를 방문 후 김성은 장군의 묘수에 감탄을 표했어.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통영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해병대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악마마저 잡을 것이라는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된 거지. 그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된 거구나. 엄청난 활약상을 보여준 해병대를 표현하기에 딱 적합한 말인 것 같아. 이후 해병대의 활약상도 알려주라. 해병대는 통영 상륙작전 외에도 미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도 투입돼. 작전 개시에 맞춰 인천 월미도에 상륙한 해병대는 2시간 만에 점령에 성공하고 연합군과 함께 인천에 상륙작전을 감행, 성공시키면서 인천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해병대는 경인지구 작전에 나서 인천과 부평을 평정하고 9월 22일에는 백사고지와 연희고지 전투를 승리한 뒤 서울 수복을 위해 서울시가지로 계속해서 진격했어. 김성은 부대도 9월 23일에 서울 탈환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으로 출항할 때까지 통영을 평정했고, 이후 9월 28일 서울 수복의 순간에도 해병대는 활약하며 서울 수복의 현장에 함께하는 등 수많은 전과를 올리며 활약했어. 그리고 또 한 번 해병대의 이름을 널리 알린 전투가 있는데 바로 도솔산 전투야. 도솔산 전투는 1951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난 전투인데, 당시 도솔산은
전략전 요충지였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기 때문에 미 해병대 1사단 10연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 북한군의 견고한 방어를 뚫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 속에서 미 해병대로부터 임무를 인수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17일에 걸친 치열한 공격을 실시한 끝에 도솔산의 24개 고지를 모두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돼. 이 전투 역시 매우 대단한 전과라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해 줄게. 그리고 해병대는 이 전투의 승리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의 친필기호를 하사받게 되는데, 이 무적해병이라는 문구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도 해병대를 상징하는 문구로 자리 잡고 있지. 귀신 잡는 해병대랑 무적 해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 대한민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멋있게 성공시킨 통영상륙 작전과 수많은 전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해병대분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꼭 기억해야겠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번 구독해보시고 채널이 재미가 없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